오늘은 우리 당군 1년 스님이 삼국유사에 쓴 당군설화 그 이야기와 우리 또 문자가 생기게 된 배경하고 고대 중국의 역사하고 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곰이 뭐 마늘을 묻고 뭐 어쩌고 해서 인간이 돼가고 그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은 곰을 또 토템을 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곰족의 후예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오늘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예. 우리가 이 당군이라고 하면 이 당군이 어째서 우리가 당군이라고 하냐면 무슨 특정한 하나의 뭐 우리 민족의 희조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당군은 이 단자는 나무 더하기 요 단자의 합체인데 요게 요건데 이거는 뭐냐, 제사 지낼 때 단 샀는 거 있죠. 이래 재단을 이렇게 삭삭 나무에 샀는 그림이 요 글자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자전에는 향나무 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만 요거를 박달나무 단으로. 그럼 박달나무가 뭐냐 하면은 자단목 알죠? 바로 요 자를 씁니다. 자단목. 흑단 자단 이랬죠. 자단목인데 이 모든 것은 문자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설명하듯이 우리의 풍습과 습관, 언어가 반영된 게 문자예요. 중국 문자. 즉 쉽게 얘기하면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는 피카소만의 그 하풍이 있죠. 고흐가 그린 거는 고흐만의 하풍이 있어가 미술 전문가들이 보면 요거는 피카소 그림이야, 요거는 고흐 그림이야 알아내잖아요. 그건 왜냐? 그거 보면 피카소의 정신세계가 피카소 그림에 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에도 그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뭐 딱 보면 만드는 작품을 보면 요건 누가 만들었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다시피 여러분은 새 그림을 그려서 새롭다는 나타내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우리말 옮기는 게 맞는데, 자 더욱더 확인해가고 또 확인해가자. 왜? 이때까지 전부 다 한자는 중국 한족이 만들었다고만 다 머리 맥히가 있었겠네. 쉽게 그게 안 되나요? 이것을 내가 발표하는 내부터가 10번을 더 의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나 확인해가 이거 틀림없다 하는 최종적인 확인을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 글자 역시도 우리 조상들의 풍습에 이끌어진 거예요. 그 풍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나 하면 지금 또 저기 바이칼 호수가 있는 시베리아 그 근방에 가면은 거기에 단목이 있어요. 박달나무가 있는데 거기 샤만들이 무당이죠. 근데 샤만은 무당, 단순한 무당이 아니고 무당의 스승, 큰 무당, 우리말로 하면 큰 무당이 나가 북을 들고 나무 밑에서 단을 사놓고 점을 올려놓고 구슬합니다. 어떤 또 무당은 옛날에는 까마귀를 갖다가 잡아갖고 거기다 짝대기 지팡이에다가 달고 죽죽죽 춤을 추고 하게 돼요. 그래 보면 저기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하면서 보면 춤, 그런 춤하고 비슷한 춤입니다. 그걸 들이면서 그것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 요거다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재단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옷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박을 지향하는 민족이에요. 박을 지향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자로 이 박을 쓰면은 백자로도 써집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바이칼로를 바이흐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백이 지금은 백으로 발음을 합니다만은 어떤 지방에서는 바이로도 발음을 하고 한족은 또 배로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만주 저쪽에 집하고는 빼주라고 있어요. 아주 독한 이 하주를 빼주라고 하는데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법이 또 변하느냐. 그러면 달이란 것이 우리가 땅, 곳 하는 것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죠. 그럼 이것을 백으로 읽지 말고 박으로 읽자. 박을 박. 원래는 박을 박이에요. 이 음이. 그래서 여기 박자로 읽거든. 정박하다 할 적에 배를 물에다 넣는 배를 한다. 응? 또 손을 이렇게 두 번 겹쳐서 이렇게 된 거를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손두드리를 박자. 박수 친다 할지 박자. 원래 박으로 했는데 박, 배 이렇게 음이 변절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안 일으키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첫음, 비어듬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아예 안 되겠구나. 뒤에는 자꾸 변합니다. 그러면 뭐냐? 당분이라는 거는 박달, 밝은 땅에 임금, 주인, 밝은 땅을 다스리고 장악한 사람이 박당군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얘기로 보면 1세 당군이 있고, 그 2세 당군이 있고, 3세 당군이 있고 이래요. 그래 우리말로 옮기면 박달 임금이에요. 박달. 그래서 이 박달이 나중에는 음이 변해갖고 우리는 무슨 자랑스러운 배달의 민족 그러잖아요. 배달로 변하는 거예요. 요자로 이제 음이 또 변해져요. 그러다 따시고 뭐 걸뜻으로 보면 이 배자는 이거하고 음이는 틀려요. 음으로서 이제 전해가 박달이 배달로 변해요. 배달민족이라는 게 바로 박달민족을 배달민족으로.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당군서에 보면은 빨리 이제 막 시작했으니 앉으세요. 신발 좀 줄래? 많이 줘. 신단수란 말이 나오죠. 신단수. 수. 이거는 글자가 신한테. 자자는 바로 제사 지는 데는 얘기죠. 나무에다가 재단을 쌓고 제사 지는 자가 여기 간자예요. 박달비인데. 수는 그러면은 나무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신단목이라 안 하고 나무 목자가 있는데 신단수라고 했을까? 이제 거기 이제 찾아봐야 돼요. 이 글자 역시도 나무에다가 요거는 뭐냐면 두자인데 두자는 연애 생기는 우리 그랬지 제사들 쓰는 목기. 목기를 상의한 거예요. 제사들 쓰는 목기. 그 다음에 요거는 손을 뜻해요. 손을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 숫자가 나무에다가 제사상을 제물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요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저기 바이칼 호수 그 근방에 살던 민족이 종족이 그런 풍속을 갖고 있는 종족이 남아했을 적에 중국 땅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민족이 중국 땅에 돌았다는 얘기예요. 즉 중국 쪽 저기 한족들은 저기 다클라마간 사막 저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들어간 민족이거든. 그래서 이 말하는 그 우리가 어순 있잖아요. 그것도 영어 거하고 같아요. 네? 그거 알죠? 우리하고 틀려요, 어순이. 네, 그리고 또 발음 역시도 B음을 P음으로 발음하고 P음을 또 히읗음으로 발음하고 이거 전부 다 영어권 사람들하고 거의 같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좀 틀려요, 문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나무에다가 재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나면 아니에요, 풍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글자는 우리 민족들의 그 습관, 풍속을 반영시킨 글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에는 참 뭐 알록달록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그 하나의 제일 그 왜곡이라 그러는데 왜곡이 요 근래에서 제일 자행된 왜곡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강개토 대항 호탕비를 갖다가 일본 그때 일본 사람이 훼손시키고 왜곡시켰다는 건 이야기 들어봤죠? 네. 그런 것도 왜곡시키는데 역사 기록도 많이 왜곡시켜요. 자기한테 나쁜 건 싹 빼버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올리고. 예를 들면은 청나라가 어느 민족입니까? 만주족이죠. 청나라 본직이 아이신교를 성은 애신강나시입니다. 아이신교로 음으로 그러는데 만주족이 누구냐? 바로 고구려의 후손이고 발해의 후손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확 중국 중원을 전부 섞어내버리잖아요. 그게 한족들이 볼 적에 상당히 분하죠. 어떻게 나 몇 명 되도 안 놈한테 그 많은 인구가 꼼짝 못하고 팍 납작들이게 됐으니까 속으로 뭐 이렇게 치솟을 거예요. 그래서 반청 복명운동 청나라에 반대해서 반청 복명운동이라는 명을 되살리자. 이제 운동이 엄청나게 올라났는데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근룡황제라고 있어요. 청나라 황제 중에서 아주 그 무협영화에도 근룡황제가 자주 등장해요. 강희제 말고. 강희제 말고 근룡. 예. 강희제는 그 위에 건이고. 근데 근룡황제가 뭐 어떻게 애기가 바뀌어가고 한족이다. 응? 청나라 애신강나시가 아니고 한족의 뭐 자식이 왕국에서 뭐 바꿔치겠다. 이런 식으로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시황도 정통적으로 진나라 왕족의 후손인가? 여부리 새끼 아니냐? 여부리라는 사람은 진나라에 재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진나라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족의 족속으로 자꾸 둔갑을 자꾸 시키려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역사도 굉장히 왜곡을 많이 시켜요. 역사서에 중국 역사책에 보면 오제봉기 같은 걸 보면은 중국 황제 헌원이 판천에서 세 번 싸워가고 판천 삼전을 해가고 이제 신농시를 굴복시키가 전에 한번 그때 이야기했죠. 혼인동맹했다고. 그래 됐는데 이게 한종 집단이 선진 집단을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아주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문화민족을 이끌어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제도는 무슨 제도는 정치 제도는 사이가 박근을 이어받는 거예요. 장인의 근시를. 그래서 응당 황제 헌원이라는 사람이 신동의 딸 르조와
사람과 결혼했으면은 이 사람이 응당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나라를 자기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선릉이라는 사람은 그 역사책에 보면 유흥국이라 나와요. 유흥국에 소전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소전의 자식이 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유흥국을 보면 그때도 봄나라예요. 봄나라에. 그 정리할 때 봄나라에는 두 개의 종족이 한 집단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한 개는 호랑이족, 하나는 곰족. 호랑이족은 서왕모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왕모. 그렇게 했는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도저히 할 그것도 없고 또 그렇다면 산동지방에 지는 이족들이 와서 다스리고 뭐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낸 게 여기 결혼해갖고 둘이 애가 나오면은 이 애하고 저 산동의 지역의 이족하고 양족하고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약조를 맺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중국 쪽 기록에는 보면 이렇게 해갖고 뭐 소호금천씨를 낳아가 소호금천씨가 그는 대신에 나라를 다스렸다 이래 기록이 되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소호금천씨는 산동지방에 있는 지금의 김씨의 시조입니다. 새를 부리는 집단이었는데 원래 신동씨도 소호금천씨 가문으로 장가를 해갖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누구냐 하면 소호금천 낯을 안 하고 이제 상하란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전설에 보면은 달린 달궁에는 항아가 있다 상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달궁이 뭐냐 하면은 건원의 나라를 달궁이래요. 달나라. 그러면 해나라는 뭐냐? 양족. 바로 양은 요 양과 같다 그랬죠. 여기 무슨 양입니까? 밝을 양자예요. 응? 그런데 옥편에는 변양자라 써있죠. 그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밝을 양자라 써야 된다. 그래서 양족이다 그러면 박족이다. 왜? 쉽게 알죠. 양날 응달 그러잖아요. 양날은 밝은 땅이고 응달은 그늘진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하가 여자가 태어났는데 이 상하하고 그 지방의 신농 임금의 아들 햇님을 해아씨라고 그래요. 해아씨와 결혼을 시킵니다. 엄밀한 얘기는 삼촌과 조카의 결혼이죠. 네. 근데 삼촌과 조카의 결혼은 고려 때까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려 초기에 아주 많았어요. 이건 신라 때는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때가 결혼을 시켜가 여기서 나온 자식이 고양씨입니다. 고양. 중국 역사는 전욱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욱이 나왔는데 고려 근문에는 이 사람에 대한 근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설인데 이렇게 요거는 뭐냐? 양족이에요. 양이죠. 요건 촉이에요. 촉, 하살촉. 하살을 촉을 갖고 하살을 그리는데 양족의 살붙이 양족. 양족이 구설을 떠받들었다. 여기 요거는 오늘날의 고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밑에 고고 고도 고인돌매로
집에 있는 거 있죠. 높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걸 상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높인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높이 받들었냐? 고양시를.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정치도 잘했고, 또 이 사람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산동의 소호검전씨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가문의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그 소호검전씨 그 가문의 여성이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이제 그 당시 개념으로는 신녀, 제사지도하는 여성. 이 신녀는 제사에 여자가 주관회가 참가하는 이게 그런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역할을 했는데, 신라 때도 그 있었죠. 신간녀, 신녀. 예. 바로 그렇게 되죠. 근데 유명한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인데 전해진 게 마고할미예요. 매국어탁, 경성로는 매국어탁 그러잖아요. 대국어탁, 마고할미. 얼마나 영특했는지 앞일, 전일을 갖다가 점을 제가 다 알아갑니다. 그래서 뭘 잘하는 사람, 기시 같은 사람을 매국어탁, 마고어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왜 고양시 이야기를 이제 문자상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양시가 집권을 하게 되자 영토도 많이 확장을 시켰고, 저거 아버지 햇님을 사직신으로 또 만들어 있어요. 사직신 알죠? 좀 직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곡식이 잘 자라도 밭에서 조금씩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를 받드는 것이 사직이에요. 그 사직신을 햇님을 받게 돼요. 이 개아씨가 첫 번째 사직신입니다. 뒤에 이제 주나라 때 가서는 이제 버린 자식이라는 기를 후직이라 해서 두 번째 이어받은, 직신을 이어받은 두 번째 직신이라서 후직을 또 사직신을 받대요. 왜냐하면 주나라가 철저한 농경국가였어요. 주나라가. 그건 어째서 알 수 있느냐? 주란 글자가 여기 뭐예요? 얘는 비었는지 알죠? 요거. 네? 씨 뿌리는 거예요. 예. 씨예요. 씨고 여러 되고 많이 뿌린다는 뜻이에요. 요거거든. 공간에 씨 뿌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저 엄청에 가서 이 사람네들이 곡식을 잡냐고 씨를 막 뿌리고 되니까 그 언덕을 나중에 주원이라 하게 됐어요. 네? 언덕을. 주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많이 모여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나중에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 바로 곡식. 농경국가였으면 사직신이 생긴다. 자, 그러면 요런 게 대강 요런 역사의 줄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정하기를 신농임금은 천자다. 천자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하늘님. 자는 하나의 사람에 붙은 존칭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 그러면 공님, 맹자 같으면 맹님. 그 다음에 동물한테 붙으면 제비한테 붙으면 연자 하면 제비, 연자탕 하면 제비를 제비집을 해가 끓인 탕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이런 명사에 붙으면 어자, 그죠? 한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이 신농씨가 제일 먼저 제란 칭호를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뭐냐? 제가 지금 배웠지요? 시장을 세운 사람. 지금은 임금제라고 읽고 있는데 왜 임금제냐? 원래는 시장을 세운 사람이에요. 시장을 세워갖고 물물의 교환을 되고 아주 많은 인류 문화의 발전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러면 이 신농씨가 세운 시장은 우리가 신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농씨가 세운 시장은 신시. 그 다음에 이 신시에
즉 농경사에 바로 유흥국의 황제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항상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사람은 앞선 문화에 찾아가 동참되기로 가요. 찾아온 것이 곰과 호랑이가 찾아온 거예요. 요거는 황제족이에요. 찾아왔는데 근데 뭐라 했나? 곰은 통과 의뢰를 마쳐갖고 사람이 됐고 사람인데 여자가 됐다 그랬지. 운명.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 들어가갖고 통과를 통제하다가 막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곰족은 농경사에 동참했고 호족은 맨날 사냥이나 하고 채집이나 하고 자연스럽게 살다가 앉아서 씨 뿌리고 땅강을 지어서 못 살겠거든. 아이고 늘리기 동물이고 뜯어먹을 건데 바로 앉아가 땅에다 파고 있어. 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그 집단이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라는 사람은 이 호족을 잘 이끌어야 돼. 그래서 구름처럼 이 황제가 호족 농사를 이끌고 구름처럼 왔다 갔다 했다. 전투훈련도 하면서. 왜 그러냐? 황제라는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기를 야 주먹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 그걸 한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소호 검천씨가 이제 그 신농임금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고양시가 오기 전까지도 소호 검천씨가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호족이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들판에 막 그냥 살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이쪽 그 중원지방에 산동에 그 끈에 능하고 여기 요하끈에 또 문명 집단이 있은 게 요 근래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하 문명이라고. 오히려 중국의 항하 이런 대문고 문명보다도 더 일찍 안 있었나 하고 지금 추측하고 있거든. 왜 그 문물 나오는 거 보니까. 1500년 앞섰다고 한데. 그래서 나는 비정을 하기를 요 밑에 신농시 집단이 다스리던 나라를 아래 하늘 나라, 아래 나라, 요 나라를 운나라 이렇게 보는데 자 어느 날 왜 신농 집단하고 황제이기 때 놈들하고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붙어있게 돼. 여기는 요하에 있던 것 같은 박족도 또 보니까 빼다가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쪽에서 요하의 틀을 잡고 문명을 뜯은 집단의 대표를 뭐로 나타나나 하면 내가 생각입니다. 이거는 역사책에 아무도 기록 안 돼 있는데 전후 이런 걸 보고 모든 기록을 통칭해 보니까 치우 집단이다. 치우라고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치우라는 걸 이렇게 써요. 치자를 중국 한자로는 이게 뭐예요? 사날의 버릇이에요. 아주 나쁘게 표시해놨어요. 근데 그 한당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치우가 갈석산에서 새를 캐갖고 투구도 만들고 병장기를 만들어가 중문으로 산동쪽으로 진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게 되는 게 이제 황제족과 치우 간의 싸움입니다. 이걸 갖다가 남북전쟁이라고 해요. 중국에. 동서전쟁이 있었고 남북전쟁이. 근데 기록에 보면 치우가 황제 헌원한테 잡혀서 뭐 똥강인 시간내가 묻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그 당시에 황제가 치우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주 꼴짝이 막 안개가 찐 데로 가갖고 길을 찾다 보니까 지남칠했잖아요. 자서. 지난 거를 발명해갖고 황제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건 지남칠 그때 발명됐다 한 게 있고 그 있는데 그게 된 이제 여러 가지 그거는 도가서적에 그 자세히 좀 되어가 있어요. 황제의 그 마누라되는 유조가 자부선생이라고 나오는데 강성자 자부선생의 제자예요. 그 자부선생이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감을 나가신 누조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중국 교과서 만법 규정에 보면은 그걸 전해준 책이 이름이 뭐냐 하고 나오니 보니까 산왕내문을
사막내무이라는 이 글을 유조를 통해서 황제한테 전달하겠다. 여기 이쪽에 도학서인데 여기는 뭐 모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는 이력이 들어있다. 그런데 내가 천부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천부경이 바로 이 사막내문경 아니냐. 이 사막내무이라는 거를 우리가 풀이해보면 이 사막이란 거는 삼거, 또 삼재, 또 삼신, 이거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사망은 세 가지 모든 것을 이루는 기본적인 세 가지, 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는, 기본적인 세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삼보라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저기 불교의 삼보가 뭐예요? 불법성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의 삼보가 뭐냐? 정신기.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또 세 가지는 뭐냐? 고체, 액체, 또 뭡니까? 기체.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해서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 세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삼의, 삼이란 것은 모든 운동의 시발점이래요. 그 다음에 완성되는 것은 3과 5가 만나야지 사물이 이루어져요. 자, 이거 더하기 다 더하면 몇 수 되겠어요? 우리 수학생 계시는데. 45. 네? 45. 45. 이거는 일일이 더할 필요 없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돼요. 5가 45 딱 나와요. 여기 중수 3호, 3과 5는 뭐냐? 3호 탑종이라고 그 다음에 10배 뿌리고 45 맞죠 요거? 네. 그 다음에 10배 뿌립시다. 자, 요거를 갖다 1, 2, 3, 4, 5를 소성수라 그래요. 이 역학의 자연수 개념에는. 요거는 딱 뭐냐? 바로 3호의 수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대할 거지. 3호는 뭐야? 15예요, 바로. 그래서 낙서, 하도 낙서하죠. 낙서가 요리돼도 15가 되고 요리돼도 15가 되고 조리돼도 15가 돼요. 그거를 서양 사람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은 이상하다. 이게 마방진이야. 마방이 수배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역학적으로 보면 쫙 풀려요. 지금은 역학 그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너무 장황하니까 설명하기 어렵고 일단 그거만 아는 돼요. 아시겠죠? 그 전부 다 구수로 돼 있어요. 낙서나. 근데 이제 여기 낙서가 나왔는데 낙서 이렇게 나왔어요. 낙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중국 책에는 하도가 하라는 물가에서 용마가 나왔는데 등짝이 무슨 이상한 도역을 짊고 나왔는데 그게 하도수에 됐다. 그 다음에 낙서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북이 등짝이 벗겨는 동글동글 수백 치조가 있는데 딱 그게 구수로 되어 있더라. 그게 낙서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만들어 놨어요. 왜? 키 밝히고 하니까 전부 다 이거는 저거 얘기는 이족의 조상들이 만드는 거거든. 그 우물우물하게 덮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학자들도 이건 중국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전부 다 설명했죠. 여기 자도, 여기 방향 개념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 글자에서도 나온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낙이란 글자가 뭐냐? 물이죠. 요거는. 요 각은 뭘까요? 각. 떨어져 응? 나온 거. 떨어져 나온 거. 맞아요. 우리말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 글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의 요 발인데, 걸어가는 발인데, 발에서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길게 나온 거는 밖으로 깊게 빛이 나왔다. 떨어져 나왔다. 요거는 뭐냐면,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각각하면 한 뭉치에 떨어진 걸 각이라고 그러죠. 근데 각의 의미 있지만, 원래는 가의 의미예요, 가. 가. 가가 진행적인 것이 열을 더하면 갈이 되잖아요. 또 완료형이 가의 완료형이 감이 돼요. 가는 거.
그래서 떨어져 나오고 밖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의 물에서 떨어져 나온 물을 낙수라 그래요. 낙수. 쉽게 하면 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떨어져 나온 둥파된 물이지요, 물줄기. 이걸 낙이라고 한다고요. 이 우리말 가가 갈라진다, 가르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변하는데 요거는 갈라져 나온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갈라져 나온 것인데 여기다가 여기 한 개 붙으면 떨어지게 되죠. 낙제 같으면 떨어졌다. 낙방 떨어졌다. 그런데 한국어 떨어지다는 첫째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무리에서 갈라져 떨어져 나간 것도 떨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내한테 복분이 떨어졌다, 해군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 것도 떨어졌다 그랬죠. 낙점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용자가 아주 많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떨어졌다는 없어졌다는 말도 되죠. 살이 떨어졌다. 요거를 적용시키가 봐보면은 한자가 쫙쫙 풀려요. 이제 나중에 그 문자라도 그냥 넣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기 나온 김에 내가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을 갈라져 나온 가짜로 붙인 게 음을 당연한 겁니다. 또 한자의 기본은 지금 한 개보다 두 개는 거듭됐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자, 그래서 발이 거듭거듭한 게 뭐예요? 움직이는 발이 거듭거듭하는 게 달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두 개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제일 기본적인 거. 이 어떤 문자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한, 둘, 이자예요. 요거는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사람을 두 사람인데 이게 왜 어뜸이 될까? 어뜸이란 말은 제일 여기 되는 것도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원시작이라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원형 이장 하는 얘기 들어봤죠? 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야 모든 일이 시작돼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 첫째 사직시는 햇님 이 첫째 사직 시종 사직시 시종의 햇님이다. 이것을 개하시라 한다. 이렇게도 쓰고 여기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개하시다. 그 다음에 후직이 두 번째 후직이 나타납니다. 후직은 주나라의 시종이기도 하고 또 직신 주나라에서 받들어진 사직신이에요. 근데 첫 번째 사직 햇님인데 이것을 뒤이어가던 신이다 해서 후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후자는 뒤후자가 되지만은 이어받다는 뜻도 됩니다. 이어받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성이란 거 알죠? 네. 장가갈 때 사성을 쓸 적에 제일 끝에 김의 부인 이렇게 씁니다. 부인 김아무개 제배 이렇게 써요. 그건 뭐냐? 김의 김씨의 후손인 김아무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합니다 하는 요게 이제 부인이에요. 이어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요 글자는. 그래서 왕후 설직에는 여자를 써요. 여자로서 이어받은 여성이 이제 왕후예요. 근데 이 후직의 그 원래 이름은 기라고 했습니다. 원래 어릴 때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글자가 고대 금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손으로 키를 들고 키 있잖아요. 키. 곡식 아버지는 키를 들고 애를 바깥으로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오늘날의 이 글자입니다. 여기 버릴 기. 버릴 기가 돼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기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소호 검천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성품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못 도와줘서 한이에요. 저거는 잘 사는데 저쪽 유흥국 달나라 사람들은 배고프게 아직도 농경사에 그게 안 돼가 아주 허덕이고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곡식 짓는 것을 법을 저쪽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저 사람들도 배를 부르게 밥 먹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기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쪽 근원의 나라로 가서 농경법을 새롭게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집단이 주의 시조예요. 주나라에. 그러다가 떠돌다가 나중에 이 후손들이 어디로 가나 하면 주원이라고 나중에 주원이라고 붙이는 그 협력 꼴짝이 번덕지대로 가서 곡식을 심어서 아주 많이 크게 되는데 그래서 주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사직식으로 이제 수상으로 받들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해보면 그 몸에 나간 이야기가 참 많아요. 새가 날라왔는데 발자국이 어떠고저쩌고 하는 신화로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거대 거문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거의 해석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해석을 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속 우리가 농경사에서 키가 필요하잖아요. 까부리는 거. 사냥이가 짐승 잡아먹고 채집할 때는 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농경사에서 발달됐던 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키우려고 애를 이렇게 애를 버린 애 우리 말에 있잖아요. 버린 새끼다. 버린 자식이다. 여기 바로 버린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버린 자식. 이렇게 나타나는 버린 자식을. 많이 들었어요. 저거 내 자식은 너네 진짜 버린 자식이다. 바로 요게 요 말이에요. 요거를 무슨 글자인가 하면 두려워하다. 겁내다 할 예자입니다. 예. 두려워. 근데 이 글자의 원래 형은 요거는 사람이죠. 사람 손으로 요걸 잡고 있는 걸 자꾸 무기를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맞아요. 바깥 사람, 즉 외부인이 바깥에 외부인이 무기를 잡고 창을 들고 있으니까 겁나요, 겁 안 나요? 아, 저 새끼 좀 납치 안 하는 바깥 놈이 와갖고 창을 들고 있으니까 겁나죠. 바로 여기 이제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밭을 그려놓고 밭으로 읽어야만이 바깥 밭을 바깥으로서 음부로 취급해야만이 이런 해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한국어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도입 못하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도깨비 탈을 쓴 사람이 그 도깨비 탈을 보는 거예요. 응? 내 말이 진짜인 건 그전에 요 책에 보면 이 학장님이 쓴 책에 보면 그래서 놨어요. 도깨비 탈을 쓴 사람이 뭐 무기를 들고 하고 온다. 찾아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감전을 보세요. 왜? 시간 낭비다. 이런 사람은 엉터리 소리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귀신탈을 쓰고 말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무섭다. 즉 상상이 딱 간단하게 요것만 딱 하면 나타나요. 요거는 무슨 자가요? 끼일게. 요거와 요 사이에 끼어지는 거 있죠. 경계. 경계란 거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그 점을 갖다가 경계라 그럽니다. 그죠? 한계선, 솔직히 그 한계. 딱 요거와 요거 딱 물린 거. 이게 뭐냐? 바깥으로 서로 끼인 거지. 요거는 요 옆에 끼있다. 끼고 있다, 끼있다 하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냐? 바깥이냐? 바깥으로 끼어 있는 것이 계단. 그래서 이제 밭으로 이걸 써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실제적인 우리가 보는 그 밭의 뜻과 한국어 음부 밭을 쓰면은 맞아진다. 밭의 음이 또 밥과 비슷하죠? 이건 무슨 답니까? 네? 요게 고기, 즉시 살, 근육, 고기 이런 거는 고기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몸에 살, 밥이 들어가는 살이죠. 위장을 믿죠. 그래서